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전 세계 주요 40여 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한국의 1,000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리더국이 되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돈을 가장 많이 지원한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리더국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됐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이 리더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최첨단 건축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세계 최고의 미래형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사업을 한국이 맡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우크라 재건 사업의 리더국이 되자 미국과 일본은 너무나도 배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을 서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망가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어제 이틀간 일정으로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자리에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자국을 재건하는 데 7,500억 달러, 약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당연히 이 모든 비용은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재벌들의 막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부터 수조 원이 예금되어 있는 해외은행, 계좌 빌라와 비행기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친구들, 여기에 러시아 재벌들이 보유한 해외 재산 모두를 압류해 매각한 다음 이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죽였다는 것이고, 그 규모는 7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재건에 필요한 1,000조 원 중 70가 이미 확보된 상황인데요. 나머지 300조 원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건설사들이 먼저 건물이나 인프라를 먼저 지어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미국 하원은 동결된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이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찬성 417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톰 멜리나우스키 위원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폐허에서 주검들을 묻고 있는데, 요트, 은행계좌 앞 빌라 비행기 등이 모든 러시아인의 부를 푸틴과 그 친구들에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라며 그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미국 상원에서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러시아 쪽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는 법안을 행정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러스 외무장관은 지난주 영국 의원들에게 정부가 캐나다처럼 영국 내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지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의원들에게 이 방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내무부, 재무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스쿠 우크라이나 부총리검 임시점령지역 재통합장관은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협상할 생각이 없다, 한국이 도와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을 1,000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리더국이라 전했는데, 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군사 무기나 돈을 가장 많이 지원한 미국, 그리고 유럽을 놔두고 도대체 왜 한국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리더국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한국전쟁 후 재건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의 지구 역사상 가장 단기간 안에 전쟁 후 재건에 성공한 국가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뤄낸 한강의 기적,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국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과 이탈리아까지 한국 경제를 벤치마킹하며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뤘는지 조사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지구 역사상 믿기지 않는 업적을 이룬 것인데요. 한국전쟁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한국은 전쟁 후 재건에 성공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은 우크라에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다, 24시간이 아닌 16시간을 사는 듯한 지칠 줄 모르는 한국의 열정도
배우고 싶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듈러 주택이라며 한국에는 모듈리어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거 마련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을 잃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인들에게 한국이 주택을 지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최첨단 인프라와 건물, 도로 등을 모두 한국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는 그나마 있던 생활 터전마저 폐허가 되었고, 그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당시 한국을 원조해 중국과 리스트에는 필리핀과 레바논, 심지어 파키스탄과 리비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전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해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기적이라는 극찬에 가까운 평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자화자찬이 아닌 해외 경제 전문가들의 눈부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칭송하기 위해 부여한 훈장이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93년 발표한 메이킹 어 미라클 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적이라 칭송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우크라 재건사업 리더국으로 꼽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내 이번 재건사업을 통해 단순히 우크라를 전쟁 전 모습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세계 최고의 최첨단 디지털 국가로 만들기로 했고,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최첨단 건축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미래형 도시의 내용 등을 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우크라이나가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우크라에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국가행정관리 시스템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행정 대부분이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모든 행정작업을 한국처럼 디지털화시켜 전쟁이 발생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어 얼마든지 전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디지털 국가행정 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려면 한국은 공공기관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기 때문에 최소 3-4회, 미국과 유럽은 넉넉히 2주에서 4주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세청은 한국의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도입해 그동안 세금 납부율이 매우 낮았던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뒤바꿀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여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사하던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적용하면 우크라이나 수많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누가 얼마를 내야 하고 얼마의 연체가 발생했는지 모두 디지털 자동화를 시켜 알려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세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계획입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몽골 등이 한국에 이러한 디지털 행정화를 도입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효율성이 대폭 증가하는데 초대박임을 수차례 입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안드레이 하이트스키 우크라이나 항만청감독위원회 의원장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며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 동포인 200명을 한국이 수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우크라인들은 한국의 따뜻함에 크게 감동했다. 너무 좋은 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이 우크라 재건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준다면 우크라이나를 떠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